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는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또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오히려 음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 경험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수인지 아니면 음수인지 잘 모르니까 물음표 정도 찍어 놓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봅시다.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래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y는 fx와 y는 0, 즉, 다른 말로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개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3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나오는 알파, 베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 물론 지금 이거는 양수 기준으로 최고차항이 양수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긴 한데 자 일단 양수 그려놓고 필요하면 또 음수도 한번 그립시다. 자 나조건 한번 볼게요. 자 F의 이 친구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래요? 3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F 안에 뭔가 X가 아닌 복잡한 친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덩어리 자체를 뭐로? T로 우리가 치환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x-fx 이렇게 놓고 이거는 얼마다? 0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요만큼을 자 뭐로 치환할까요? 자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러면 ft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t는 0을 만족하는 t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얼마? 알파 또는 얼마? 베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요 조건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t는 알파 또는 베타일 때 지금 요 친구는 0이 성립을 할 테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x-fx는 알파 x-fx는 베타. 요걸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요걸 만족하는 현재 요 상태와 또는 요 상태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넘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가고 또 넘어오고. 자, 그럼 뭘 뜻하겠어요? fx는 x 빼기 알파 그리고 fx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x 빼기 알파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fx라는 그래프와 두 번째 y는 x 빼기 베타라는 그래프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y는 fx 그래프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형성하는 교점의 최종적인 개수가 몇 개다? 3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아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갔을 텐데 처음 보는 경우에는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해서 요것 또는 이렇게 케이스를 놨어요. 두 개이려면 하나는 무조건 중근이고 하나는 실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모르니까 요거를 우리가 색칠한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F 동그라미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라고 했는데 그럼 F 동그라미는 0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 동그라미 자체가 알파거나 동그라미 자체가 베타가 되면 그러면 0이 되겠죠. 여기 0을 만족시키겠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자체가 알파가 되는 거 해석했고 동그라미 자체가 베타가 되는 걸 해석한 것이 바로 여기와 여기였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즉 기하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형태로 식을 다시 재구성하니까 fx는 x 빼기 알파, fx는 x 빼기 베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y는 fx와 y는 x 빼기 알파, y는 fx와 y는 x 빼기 베타.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모아 보니까 그것이 몇 개다? 나조건에서 말하는 3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x를 임시로, 지금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임시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뭘 그릴 거냐면, y는 x 빼기 알파와 y는 x 빼기 베타, 이제 두 개의 식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걸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벌써 약간 끝났죠. 왜 그러냐면 여기 베타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아무리 안 만나게 하려고 해도 여기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 일자리를 그렸을 때 무조건 요 동그란 부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미분계수 0 찍고 올라가는 친구랑 기울기가 1로 가는 친구는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y는 x 빼기 베타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벌써 약간 요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교점에 일단 몇 개가 확보되고 최소 두 개에다가 계속 가면은 몇 개 확보돼요? 세 개가 확보돼 버리죠. 그럼 이제 더 이상 x 빼기 알파랑은 만나면 안 되는데 일단 x 빼기 알파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기울기 1로 가는데 설령 여기서 접한다고 쳐도 무조건 얘가 이렇게 연장되면서 이 친구랑 다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 조건에 이 그림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3개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지워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하나, 둘, 무조건 이쪽에 하나 더 생기겠고, 여기서도 이제 같은 원리로 접한다고 해도 무조건 아래쪽에서 또 생길 거기 때문에 3개만 나올 수가 없어서 얘도 빠이빠이. 자, 잘 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처럼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음수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 음수죠? 음수니까 우리가 음수로 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게끔 그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2개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놓고 여기 베타 한번 놔봅시다. 자, 일단 실근의 개수 2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그래프, 즉 y는 x 빼기 알파를 우리가 여기 그래프 위에다 한번 같이 그려봐야 되는데 x 빼기 알파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안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울기를 알고 보니까 그렸더니까 여기 딱 접하고 여기 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 1 딱 그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딩동댕. 자, 3개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떨까요? 이거는 기울기 일자리에서 요거 교점 하나. 여기서도 이제 기울기 일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눈으로는 지금 2개밖에 안 만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에선 총 3개가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 그림을 억지로 그리면 자,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여기서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평행하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교점 3개 그러니까 나 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날 텐데요.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죠? 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날 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 얘를 자 여기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접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자 이런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니까 자 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 조건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자 이건 써먹은 거니까 좀 지워줄게요. 자 이거 좀 지워주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세 개를 만족하는 상황은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F1은 4, F'1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보고 나서 바로 직관적으로, 아, 여기가 1,4구나. 이렇게 한 친구들을 훌륭해요. 훌륭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4라고 하는 점이 fx 위에 있고요. 맞죠? 그리고 그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를 지나는 기울기 1일짜리 접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다? fx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생겼죠? 뭐 1,4가 여기 이런 데 있을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음수일 테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 근거하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는 3차 함수 공부에서 알고 있어요. 3차 함수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 점에서 기울기 1이 딱 그려진다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반대점에서도 기울기가 1자리가 그려져서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는 관계가 두 개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잘 해봤자 지금 여기서 접하고 있고 여기서 극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이쯤에서 기울기가 1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4라고 하는 점이 fx 위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자리인 지점을 찾았더니 이 지점 두 개, 후보가 두 개가 보이는데 얘네들은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4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그림에서는 fx가 1,4를 지나면서 그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나오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바로 케이스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4 기울기 1자리를 갖고 있는 건 요 그림에서는 안 돼요. 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제거해 봅시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그림은 이제 요 그림일 텐데, 요 그림을 제가 조금만 크게 그리면서 한번 요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X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에서 기울기 1자리 그었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 접한다를 그려야 되는데 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 기울기 1자리 하나 더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이제 1,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4가 된다. 왜? 얘가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이죠. 선생님, 요 점이 1,4고, 이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지금 요 점 1,4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예를 들어서 요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요거와 요거 사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요거 자, 다시 한번 요거 요렇게 평행하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도 뭐가 되니까 fx 위에 점이고 엄연히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까 기울기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1,4일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보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요 친구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안 되시죠? 요거는 자, 요거 왜 안 될까요? 요거 f'0은 1보다 크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좌표가 얼마라면요. 여기 좌표가 만약에 1이라면 이해되시죠? 여기 좌표가 1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은 이거보다 더 왼쪽.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0이라고 하는 점은. 그럼 그 0이라고 하는, x좌표가 0이라고 하는 점은 지금 요 점이 1,4라고 했을 때 1,4에서 기울기가 지금 1이었잖아. 그럼 요 점보다 더 왼쪽일 텐데, 더 왼쪽에서는 지금 여기 접선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1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점점 뭐 한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4가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1,4보다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지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왼쪽에 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는 지금 현재 여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 1,4이면서, 그죠? 1,4이면서, 지금 여기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면서, 1이면서,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something인데, 얘가 1,4를 지나니까 요거는 x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알파가 나오네요.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요거가 알파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3차 함수 세근의 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얘기 좀 하면서 좀 지나가 봅시다. 자, 우리가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에서 자, 저랑 요새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세 점의 합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세 점의 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세 점의 합이나 아니면 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접할 때도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통과하니까 요거 두 번 더하고 요거 한 번 더한 거나 즉 세 근의 합이 전부 다 일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fx라는 3차식이 지금 어떤 1차 함수 ax 더하기 b랑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세 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친구는 3차 항, 그 다음에 2차 항, 그 다음에 1차 항, 상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텐데요. 근데 어차피 이 뒤에 있는 누구는 ax 더하기 b는 왼쪽으로 넘어와 봤자 뭐에 영향을 안 줘요? 이거 두 개의 영향을 안 주죠. 즉, 세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 뒤에 어떤 직선이 오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얘는 뭐다? 얘는 세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시 한번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접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점, 그리고 요 점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자, 원래는 조금 더 오른쪽에 그려야 되는데 요 그림상 좀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상태에서의 세 근의 합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알파가 얼마예요? 자, 여기. 극소점. 여기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얼마예요? 베타죠.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3, 그쵸?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 했을 때 요게 세근의 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위에는 요거가 세근의 합이 되는 거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냐? 뭐 싶을 텐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랑 요 직선이랑 만나서 세근의 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직선이랑 만나서 세근의 합한 거니까, 결국 세근의 합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3 절로 넘어가게 되면 베타는 5가 나올 테니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베타 자리 대신에 뭐라고 쓰자? 5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식을 쓸 수가 있겠죠. y는 a에 x 플러스 3의 뭐요?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정보는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 요거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먹어 봅시다. 자, 이 친구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친구 미분하게 되면 2a의 x 더하기 3의 1제곱, 그쵸? 속함수 미분하면 1이니까 거기에 x 빼기 5,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뭐가 되니까 f 프라임 x가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1 넣어봅시다. 자, 1, 1, 여기다 1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2a에다가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예요? 4의 제곱이니까 16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4, 4, 16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2a 더하기 16a는 얼마다? 1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6a가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 콤마 얼마니까 1,4잖아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제 1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얼마예요? 이 친구는 4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랑 나눠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 되는 것은 똑같은 결과니까 편한 대로 취향대로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기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최종 답 한번 내볼 텐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0 집어넣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9 그죠? 마이너스 16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 얘는 5, 9, 45의 마마니까 그럼 16분의 45가 되고 여기서 딱히 약분되는 거 없어 보이네요. 16 더하기 45 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6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 잘하는 문제고 약간 느낌으로 찍어도 이제 아마 이 케이스 분류하지 않은 거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느낌으로 했어도 쉽게 푼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낌으로 풀 게 아니고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